안녕하세요. 라디오 정보시대 수기원 인사드립니다. 2월 21일 월요일입니다. 라디오 정보시대 출발해 볼 텐데요. 자, 오늘 스튜디오에 많은 분 함께 했습니다. 즐거운 이야기 나눠질 거라 생각이 듭니다. 드림앤 미라클 소년소녀 합창단 창단을 앞두고 여러 선생님들 모셨는데, 자, 인사 나눠볼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한 분씩 그래도 저희 청취자 여러분께 좀 인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드림앤 미라클 소년소녀 합창단 예술 감독 및 지휘를 맡고 있는 김영정입니다. 네, 김영정 선생님 반갑고요.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코디네이터 겸 발성 코치를 맡고 있는 소프라노 이예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상임 반주 겸 음악 코치를 맡고 있는 피아니스트 나혜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 전담 및 관리를 맡게 된 조민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네 선생님이, 제가 선생님이라고 불렀는데, 소년소녀 합창단을 모집을 해서 드림앤 미라클을 이끌어 가실 선생님이신데, 오늘 참석은 안 했지만 또 선생님 한 분이 더 계시더라고요. 네, 네. 소개를 좀 해주세요. 저희에서 상임 안무 겸 무대 연출 맡고 계시는 안무가 최하연 선생님이 또 계십니다. 안무 이따가 합창의 뭐 장점이나 합창단 이야기를 하면서 합창인데 안무가가 왜 필요하지 이런 부분은 부연 설명으로 이따가 잠시 듣도록 할 테고요. 자, 드림앤 미라클 창단을 앞두고 있는 거죠. 일기생을 모집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드림앤 미라클 소년소녀 합창단을 왜 창단하려고 했을까? 여기부터 시작을 좀 하고 싶습니다. 네. 네. 그러면 우리 지휘자님, 네. 시작하게 된 계기가 우선은 제가 97년도부터 지휘를 시작하게 됐으니까 벌써 횟수는 25년이 됐죠. 지휘를 한 지가. 근데 네. 하면서 드는 생각은 좋은 음악을 만들기보다는 좋은 음악가가 어떤 음악가가 좋은 음악가가 될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는데 우선 우리 아이들은 미래의 꿈이자 희망이고 또 지금 어른들의 거울 같은 아이들이죠. 네.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좋은 음악가가 되려면은 그러니까 음악을 만들려고 하다 보면은 네. 그냥 좋은 음악을 만들면 굉장히 까칠한 지휘자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카리스마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지휘자가 그게 더 어울리는 그렇죠. 이미지가 좀 그렇게 있어요. 네. 이야기하지만 유명한 음악가들을 보면은 인성도 좋고 또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도와줄까 어려운 곳을 도와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아직 부족하지만 제 전공으로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많이 하게 됐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어린 아이들에게 초점이 맞춰지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런 계획은 5년 전부터 시작을 했었고요. 네. 제가 지금 맡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애틀란타 레이디스 앙상블 음악 감독으로도 있습니다. 애틀란타 레이디스 앙상블은 좀 익숙하다 하시는 분들 꽤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그 이혜원 선생님이랑 여기 다 같이 오신 분들이 여기 단원인가요? 레이디스 앙상블? 네, 네. 맞습니다. 단원으로도 계시고 또 특히 여기 네. 코디네이터 겸 발성 코치로 계시는 우리 분은 소프라노 이혜원 네, 선생님. 네. 사무장님으로서 또 계시고 네. 또 여기서 또 반주로 이렇게 같이 도와주시는 분도 반주로 계시고 네. 우리 소프라노 파트장님으로 이렇게 같이 계시는데 이렇게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이건 어른들이잖아요. 레이디스. 어른들이죠. 그렇죠. 네. 여성분들. 네. 근데 이 장점이 또 계기가 좀 옆으로 세기는 하는데 장점이 있는 게 지금까지 5년 이상을 같이 생활하면서 이분들의 인성이나 여러 가지 열정이나 네. 같은 꿈을 꿔왔던 분들이 위해서 검증되시는 분들이 모여서 하기 때문에 네. 중간에 이분들이 운영진들이 흔들흔들거려서 아이들이 상처받는 일들은 전혀 없을 거예요. 아, 그건 이미 이런 이제 장점이 검증이 있습니다. 됐다. 그렇죠. 이렇게 그런 네. 얘기로 들립니다. 네네. 그러면 이 소년소녀 합창단 드림앤 미라클 요 합창단이 창단돼서 이제 쭉 이끌어가고 그렇다고 애틀란타 레이디스 앙상블이 뭐 그만하고 이거는 아닌 거죠? 그럼요. 네네. 이건 저희가 더 발전해서 하나 더 하시는 거죠. 도움을. 네, 두 개의 장단점을 말씀을 드리면은 애틀란타 레이디스 앙상블은 아마추어 합창단이지만 지금 저희가 2019년도죠. 파리 대사관, 네. 한국 대사관 초청돼서 저희가 초청 연주도 하고 왔고요. 네. 그러니까 아마추어지만 전문가의 색깔을 띠고 전문가의 마인드를 가지고 훈련하면서 연주를 하고 있고 또 레이디스 앙상블의 장점은
지금 코로나 시대에 음? 사실은 연습을 못하는 합창단이 굉장히 많이 있었지만 이분들은 네네. 기회가 될 때마다 모여서 연습을 하거나 아니면 음. 줌을 통해서라도 매주 모여서 연습을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는 합창단이면서 네. 또 하나는 그 어린 아이들과 또 다르게 우선은 전문성을 좀 더 많이 띄고 좀 더 많이 왜냐면 네. 전공하신 분들 이미 실력이 탄탄하신 분들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추어라고 하기에는 조금은 실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애틀란타 레이디스 앙상블은 좀 많이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이 교육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전문가 분들이 합을 맞춰 봤었고 이걸 좀 더 확대해서 이번에 이 애틀란타의 드림 앤 미라클 소년소녀 합창단을 모집하고 있는 거죠, 단원들을. 그래서 합창의 장점이 어떤 거가 있고 좀 부모님들이 오늘 방송을 새겨 들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이제 그 애틀란타 레이디스 앙상블 얘기 말고 드림 앤 미라클 소년소녀 합창단 그리고 또 합창 얘기를 조금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 라디오 정보 시대는 드림 앤 미라클 소년소녀 합창단의 김영정 총예술감독, 이예원 코디네이터 겸 발성 코치, 소프라노고요. 나혜정 상임 반주 및 음악 코치, 그리고 교육 전담 우리 조민정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합창단 모집한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드림 앤 미라클 소년소녀 합창단 저희가 조금 전에 애틀란타 레이디스 앙상블 얘기하면서 이걸 하게 된 계기 완성 못하고 광고 들으러 갔거든요. 네. 예, 감독님 얘기 좀 더 해주세요. 네, 이걸 완성을 하기 위해서 애틀란타 레이디스 앙상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네.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게 좋은 음악보다 좋은 음악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좋은 음악가로서 이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제 전공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네. 아이들에게 좀 음악으로서 제가 받은 음악의 선한 힘으로 도움을 주고자 이런 생각으로 5년 전부터 계획을 하고 있었고요. 오래됐습니다. 네, 네, 고민은. 그리고 네. 그 5년이란 건 그 애틀란타 레이디스 앙상블이 연주했을 때 그 당시 첫 회 연주를 했을 때 제가 관중들 향해서 인사를 하면서 네. 이런 어린이 합창단을 창단할 계획입니다라고 약속을 했었어요. 그래서 오, 네네. 네, 이런 도움이 돼서 어린이 합창단을 만들어서 어린 아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습니다. 네네. 그렇게 돼서 음악이 목적이 아니라 음악을 선한 도구로 삼는 그런 합창단을 만들고 싶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제 5년이 지나서 준비 과정이 지난 다음에 이제 지금이 때가 된 것 같아서 네네. 이렇게 만들게 되었고 사실 계획은 5년 전부터 하고 있었던 거. 5년 전부터 준비 과정 탄탄하게 하고 아까 애틀란타 레이디스 앙상블을 통해서 합 다 맞춰볼 거 맞춰보고 실력 검증하고 전문가로 똘똘 뭉쳐서 자 드림 앤 미라클 소년소녀 합창단을 모집하고 있는데 자 요 얘기 안내부터 조금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조금 있다가 이제 합창의 좋은 점 이런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고 그 코디네이터 선생님께서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좀 안내를 해주세요. 드림 앤 미라클 소년소녀 합창단 모집한다. 네. 예, 현재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 3월 5일 오후 4시부터 아틀란타 한인교회에서 오디션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오디션 곡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Happy Birthday to You입니다. 또는 해피 버스데이 그 노래요? 예, 맞습니다. 오, 네네.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그 곡이 맞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네. 그 곡 맞습니다. 네네네. 네, 또는 자유곡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네. 예, 아무 노래. 정말 아무 노래나 좋습니다. 네. 만약 자유곡을 선택하실 경우 악보를 2매 지참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모집 대상은 네. 1학년부터 12학년. 오, 폭이 굉장히 넓으네요. 예, 예. 네네. 폭이 넓어서 저희가 2반으로 이렇게 나눠서 수업도 진행되고 네. 연주도 두 번으로 이렇게 나눠서 진행이 되기도 하고 또 합쳐서도 연주가 또 진행이 되고 네. 특히 9학년에서 12학년 저희 고등학생들이죠. 네네. 그분들에게는 저희가 봉사 점수도 오, 나눠드리도록 이것도 합니다.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에게 예.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하이스쿨 학생들한테는 봉사 점수도 인정이 된다. 네. 네,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모으고요. 3월 5일 날. 3월 5일이면 이제 다음 주네요. 다음 주 토요일 날 애틀란타 한인교회에서 예. 오후 4시에 오디션을 보는데 자, 조금
안내 더 하기 전에 오디션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제가 안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오디션하면 괜히 떨리잖아요. 뭐 오디션하면 굉장히 거창해 보이고 오디션을 본다라는 거는 정말 노래 잘하는 아이들만 갈 수 있나? 우리 애는 노래 잘 못하는데 이런 고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오디션을 보는 이유가 있습니까? 오디션을 보는 이유는 네. 노래를 잘하는 아이들을 선별해서 뽑자가 아니라 아, 그거 중요합니다. 네, 그렇죠. 네네. 네, 네. 그 고민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네. 왜 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 오디션을 보는 건 합창으로 모이게 되면 단체가 모이게 돼서 우선 운영진과 교사들과 1대1의 만남을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먼저 만남의 과정을 시작하는 거고 또 이 아이들의 목소리의 색깔을 구별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아, 네. 노래를 잘하나 못하나 그것보다는 얘가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나. 네. 네, 목소리 색깔. 네.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때 와서 잠깐 지나가는 면담이라고 해야 되나요? 잠깐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깊이 알 수는 없지만 이 아이의 성향에 대해서 대충은 파악을 하지. 이 아이가 좀 더 밝고 적극적인 아이인지 아니면 좀 더 노래 힘들어해서 우리가 좀 더 이끌어내줘야 되는 이런 아이인지도 잠깐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애틀랜타 레이디스 앙상블도 오디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오디션을 하는 거기는 되게 어려울 것 같아, 왠지. 또 그렇게 왠지 높은 전문가 문턱을, 포스가. 네, 아니지만 네. 아무튼 그런 오디션 과정이 꼭 노래의 실력을 본다보다는 네. 합창 단원으로서 이걸 어떻게 적응을 해 나갈 수 있는지 우리의 도움이 어디까지 필요한 건지 이걸 알 수 있는 과정이라서 오디션을 어렵게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 그러니까 너무 노래 실력에 집중하지 말라. 예, 선생님. 예, 오디션에 관해서 한 가지 덧붙이자면 네. 3월 5일 당일 오디션이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머님 사정이나 아이 사정에. 네네. 예, 그런 아이들의 경우에 저희가 동영상, 비디오 동영상으로도 받는다. 네. 요거를 알려드리고 자, 싶습니다. 그러면 집에서 찍어가지고 보내면 되는데 어디로 보내면 되나요? 예, Dream and Miracle Art 네. gmail.com으로 주시고 네. 404-884-5809 요 번호로 연락 주셔도 됩니다. 자, 일단 지금 자세한 얘기 못 듣는 부모님들은 전화번호를 메모를 하시기 바랍니다. 404-884-5809고요. 이 합창단 이름이 드림 앤 미라클이잖아요. 그거 그대로 영어로 쓰고 뒤에다가 아트만 하나 붙이면 되네요. 네, 드림 앤 맞습니다. 미라클 아트 @gmail.com으로 동영상을 보내주시면 그걸로도 역시 오디션이 가능하다. 물론 3월 5일까지 보내셔야겠죠, 선생님?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통은 모여서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오디션을 봐서 단원을 모집을 했어요. 그러면 연습 시간이 정해져 있을 것 같은데 언제 하게 되나요? 저기 말씀 안 하시는 우리 그 선생님들이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해주세요. 네, 매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시작이고요. 네. 5시 45분까지 2시간 가까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그 반주하시는 나혜정 선생님이 반주를 계속 연습 때도 나와서 해주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어, 제가 반주 겸 네. 음악 코치도 맡고 예. 계시잖아요. 네. 음악 코치라는 건 좀 하는 법도 가르쳐 주시는 거죠. 레슨도. 제 제너럴하게 음악적인 부분에 대해서 코치를 하고 음. 도움을 드리는 역할이에요. 아, 예, 음악에 연습이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이제 지휘자님이 해놓은 그 틀 안에서 제가 부분 좀 섬세하게 도움을 개인별로 드릴 수도 있고 이렇게 그룹을 모아서 도울 수도 있고 예, 반주를 하는 입장이지만 또 도움을 네. 주는 입장입니다. 1학년부터 12학년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데 사실은 해피 벌스데이 투 유 노래를 오디션 곡으로 한 거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걱정할 만큼 노래 실력보다는 이제 노래를 사랑하고 이걸로 좀 선한 영향력을 함께 합창의 장점을 우리 아이한테 심어주고 싶은 그 부모님 아이들이면 누구든지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노래 실력보다는. 그러면 굉장히 폭이 넓잖아요. 1학년부터 12학년. 전체적으로 합창 단원은 몇 명까지 모집한다 이런 게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많이 와도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많이 올 수 있으면 좋다보다는요. 네. 우선은 노래를 좀 더 사랑하고 네. 또 어렸을 때 아이들이 저는 합창단이 되고 싶어요 하는 아이들은 없겠죠.
보통은 부모님들이 그래 이렇게 해봐라 이 합창의 장점을 들어보고 이렇게 하고 어렸을 때 좋은 추억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경우도 맞아요. 네. 많이 있겠죠. 네네. 그러니까 많은 숫자보다는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40명 35명에서 40명 정도면은 좋은 교육이 되지 않을까 하는 지금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더 많이 오신다면은 고민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선착순으로 빨리 이걸 오디션을 보도록. 아니 네. 아까 우리 이혜영 코디네이터가 해피 버스데이 투 오디션 곡이라고 했다. 노래 실력은 그렇게 많이 중요하지 않겠구나 했다가 한 3, 40명으로 우리 그 예술 감독님 얘기하니까 경쟁이 조금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희가 합창단 이야기 또 광고 듣고 와서 이야기 좀 더 나눠볼게요. 청취자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드림앤 미라클 소년소녀 합창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3월 4일까지 모집 일정이고요. 3월 5일 날 오후 4시에 애틀랜타 한인교회에서 아주 간단한 첫 만남 오디션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혹시 그날 날짜가 안 되시는 분은 동영상으로도 오디션에 참가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404-884-5809로 전화하셔서 안내를 좀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드림앤 미라클 소년소녀 합창단 1기 단원을 모집을 하고 있어요. 항상 시작할 때는 뭔가 포부도 굉장하고 꿈도 많고 목표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감독님, 저희가 잘할 때는 제가 이렇게 좀 연역을 듣다 보니까 감독님도 CBS 어린이 합창단 네, 출신이고 맞습니다. 네. 저희 때도 어디 무슨 합창단이다 그러면 굉장히 부러워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합창이 가지는 매력, 장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겠죠. 우리 아이들이 그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 네. 네, 장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시간을 많이 내주시면은 그걸 채울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있는데요. 네, 간단하게 네, 그래도 간단하게 제가 해보겠습니다. 네. 그 합창이라고 하면 먼저 목소리로 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하나님이 주신 악기인 목소리로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무료입니다. 악기가 따로 필요 없습니다. 악기를 사야 되는 이런 이게 없고요. 네. 두 번째는 그 합창이라는 건 가창이라는 건 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다른 악기들이 훌륭한 멜로디와 연주도 훌륭하지만 네.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전달하고 본인이 직접적으로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던 노래는 나이가 들어도 기억이 나요. 그렇죠. 우리 근데 어렸을 때 맞아요. 네. 동요나 이런 것들. 다 기억이 나죠. 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시면은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좋은 음악과 좋은 가사를 가진 노래를 넣어주면 나중에 힘이 들 때 기억이 날 것이고 평생 머릿속에 간직하게 될 거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노래 장점. 그 다음에 합창의 장점이 굉장히 많은데 요즘은 굉장히 핵가족화되고 비대면 시대죠. 그리고 완전히 핵가족 얘기는 정말 좀 옛날 말 같고 옛날인가요? 그냥 네. 일대 개인이죠. 개인. 그렇죠. 좀 걱정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맞습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인데. 네. 네. 근데요. 그리고 또 마스크도 쓰고 있어 서로 얼굴도 모르는 시대가 이제 슬픕니다. 왔습니다. 네. 네, 이렇게 돼서 요즘은 개인주의와 사회성이 많이 부족해지고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 그리고 쟤를 만나면 나도 아프게 될지 몰라 이런 것들이 있는 맞아요. 상황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서로 같이 연습하고 연주하면서 이제 소통하는 방법들을 배우고 또 그 안에 사회성이 성립되기 시작합니다. 또 함께하는 연습을 통해서 이제 서로 각자 하는 각자 친구들을 존중하게 되면서 이제 본인의 음정을 본인이 하는 노래 음정을 네네. 익히면서 이제 책임감을 배우게 되면 내가 이걸 잘해야 전체적인 연주가 잘 되는 걸 알기 그렇죠. 때문에 네네. 그렇게 되고 또 두 번째는 합창은 혼자 부르는 게 아니라 같이 부르는 건데 화음이란 게 있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잘 부르고 그다음 옆 사람이 부르는 음정을 잘 듣고 그 음정도 묻어지지 않게 그러니까 튀어나도록 같이 합쳐지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서로 배려하는 네. 그걸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연습 시간 네. 이걸 지키고 음악에는 리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리듬을 지켜가면서 서로 약속이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이건 꼭 지켜야 돼. 리듬이 이만큼 가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걸 지키게 되고 마지막으로는 연주를 하고 연습을 하면서 마지막 연주라는 큰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면서 그렇죠. 예, 공연이라고 예. 이야기하죠. 공연을 하면서 이제 성취감을 느끼게 되고 이걸 끝냈다 이런 자신감 거기까지 가게 되는 장점이 있게 됩니다. 좀 개인으로 보면은 다들 특성이 있고 또 부모님 입장에서 내 자녀를 봤을 때 안 잘난
내 자식 한 명도 없거든요. 각자 잘난 애들이 이제 합창이라고 하나 딱 모여 놓으면 네. 혼자 잘해서는 이 합창이 멋진 하모니를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걸 배우고 우리 사는 세상이 그렇잖아요. 저희가 이제 어른 되니까 조금 알겠잖아요. 네. 애 때는 모르지만 그거를 배워가는 과정. 이게 물론 지금 발성 코치님도 계셔서 하면서 노래를 잘할 수 있게 좀 테크닉적으로 음악도 우리 피아니스트 선생님께서 음악 이론도 가르쳐주고 또 발성 코치님께서 내 몸에 소중한 내 악기 목소리를 발성하는 법도 잘 가르쳐 주시겠지만 무엇보다도 최종 목적은 우리가 모두 모여서 함께 만들어내는 합창 하모니다. 네, 맞습니다. 함께 하는 거. 함께 하는 거 그게 정말 우리는 옛날에 다 함께 했는데 이게 함께 하는 것도 이제 모여서 부모님이 신경 써서 데리고 가서 넣어놓지 않으면 많이 못 배우게 되는 세상이 된 게 너무 슬픕니다. 요즘에 혼자서도 너무 재미난 세상이거든요. 손 안에 들어온 거 하나로도. 그럼요. 이 기회에 좀 부모님들한테 조금 이렇게 데리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아이 중에 엄마 난 합창 난 할래. 누구 친구가 하는 거 한 2기나 3기 때는 모르겠어요. 1기를 하고 나서 친구들 공연하는 거 보니까 나도 하고 싶다. 있지만 1기 모집할 때는 좀 부모님들이 이거의 장점을 지금 예술 감독님 얘기한 것처럼 듣고 데리고 왔으면 좋겠는데 부모님들한테 좀 어떤 게 더 장점이다 좀 그 얘기하고 싶은 거 있으시면 좀 마이크 다 열어놓겠습니다. 좀 얘기 좀 해보세요. 네. 네, 우선 한글 교육이나 이런 교육적으로 한글이요? 장점들이 있는데요. 네네. 네. 그러니까 한글 가사에 대한 교육이 있는데 우리 또 이쪽 교육 담당하시고 지금 한글 학교에서도 교육을 하고 계시는 우리 조민정 선생님. 조민정 선생님. 네. 네, 네. 저희가 아무래도 영어로만 노래를 부를 게 아니고 한국 노래도 불러야 되기 때문에 네네네. 한국어에 대한 이해가 좀 많이 필요합니다. 오. 저희가 오디션 받을 때 질문 중에 마지막 질문이 한국어를 얼마나 이해를 하느냐에 대한 질문도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무래도 노래기 때문에 네. 그냥 다른 나라 언어를 그냥 외워서 하는 게 아니고 그걸 이해를 하고 부르고 느낌을 같이 공유하는 것도 사실은 제일 중요한 네네. 부분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서 1학년부터 12학년 학년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의 한국어 이해도가 모두 다를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인 한국어 교육은 저희가 다 어느 정도 다 해야 된다고 믿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인 한국어는 교육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예, 그럼, 예. 그 가사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래서 본인이 그거를 다 소화를 시켜서 다 그게 다 음악에 녹아들 거라고 믿고 있어요. 부모님들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오디션에서 그 맨 마지막 질문에 한국어에 대한 한국말에 대한 이해도 물어보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저쪽에서 또 어떤 어머님 걱정하는 소리 들립니다. 우리 애는 한국어 잘 모르는데 너무 하고 싶어 한다.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질문이 한국어 테스트를 한다는 게 아니고요. 네네. 질문을 들었을 때 이거를 한국어로 보통 대답을 하는 아이인지 아니면 그런 걸 영어로 체크한- 대답을 하는 아이인지 그 해피 정도. 버스데이 투유 하나 물론 자유곡도 있지만 하면서 선생님들이 많은 걸 파악하셔야 되네요. 아이에 대해서 그날 오디션장에서 사실은 한글 가사 그냥 만 아니라 거기 이면에가 있는 정서나 이런 것들도 이해해서 녹아낼 수 있도록 한다. 이 부분은 부모님들이 무엇보다도 좋아할 것 같은데 한국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고 한 비율은 어느 정도로 한다 이런 거 정해놓은 거 있나요? 특별히 비율은 정해놓은 게 없지만 영어 노래를 집중적으로 한다 하면은 본인의 학교에서 노래를 해도 되는 거겠죠. 그러면 저희는 전 세계 노래 그러니까 각 세계마다 각 나라마다 민요가 있죠. 좋은 민요들이 많이 있죠. 네네. 그런 민요들도 배워가고 클래시컬한 민요들 그런데 여기에다가 저희는 한국 사람이고 한국 전통 문화의 긍지가 있고 뿌리가 있습니다. 요즘 BTS 나오면서 한국 문화의 전성기를 맡고 있는 지금 시대죠. 뭐든지 앞에 K자가 붙어야지 그렇죠. 요즘에는 다 흥행하고 성공하더라고요. 네네. 저희도 K 합창단. K 드림 앤 미라클로 보여주지 않을까도 생각이 드는데 네. 아무튼 그래서 그 한국 문화의 또 전달자로서 역할을 하려는 계획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어 비중은 지금 시작은 50%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네. 지금 아이들의 능력을 보고 어느 정도까지 가는지 이걸 좀 더 테스트를 해보고 가야 될 것 같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3월 4일까지 일단 일기 모집 일정이 있고 오디션이 3월 5일 토요일 오후 4시 애틀랜타 한인교회에서 진행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일기잖아요. 그러면 일기생 교육은 어디까지 해서 공연은 언제쯤 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나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여쭤봐도 되나요? 그럼요. 네. 연주 일정은 나와 있습니다. 연주 일정은 5월 21일 같은 시간입니다. 같은 시간 4시가 될 건데 아직 시간은 그거보다 좀 더 늦은 시간이 다 같이 올 수 있는 시간, 아이들을 라이드하고 뭐 이러는 네네. 시간이 있어서 시간은 아닌데 일정은 날짜는 그렇게 잡혀 있고요. 5월 21일. 1일, 5월 아직 21일 모집도 다 같은 안 됐는데 공연 네, 날짜 5월 21일입니다. 그래서 네. 저희는 벌써 노래 선곡도 지금 들어가 있고요. 네네. 아이들이 노래를 할 수 있게 그냥 와서 교육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우리 발성 코치님 그리고 반전 선생님께서 그 동영상 녹화를 해서 연습을 할 수 있는 영상도 보내드릴 거예요. 자, 합창단에 만약에 우리 아이가 들어갔다 생각하고 그 합창단에서는 어떤 활동들로 어떻게 조금 더 우리 아이가 그 속에서 함께하며 아이도 배울 수 있는지 어떤 도움을 주실 수 있는지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조금 더 들어볼게요. 좀 부모님들이 오늘 방송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이와 충분하게 상의한 후에 이왕이면 좀 같이 해보는 걸로 결론을 좀 많이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함께하고 모여서 하는 게 너무 그리운 시기가 된 것 같아요. 네, 드림앤 미라클 소년소녀 합창단 일기 단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 좀 합창의 장점을 생각하셔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합창 단원 3월 5일 날 오디션 봐서 우리 아이가 갔어요. 그러면 어떤 게 교육을 받을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지 조금 들어볼게요. 네, 저는 발성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코디네이터 네. 이혜원 소프라노님. 네. 네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발성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한국 아이들은 네. 타고난 목소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타고났습니까? 저희? 제가 동남부 동요대회 네, 네. 심사를 한 2, 3년 동안 하면서 네네. 느꼈는데요. 한국 아이들이 가진 목소리는 진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진성이라 하면 목소리를 굉장히 예쁘게 네. 꽉 채워서 성대를 네. 부르는 성대를 채워서 부르는 소리를 말하는데요. 벌써 전문가 포스가 막 나. 네. 가성과 진성을 구별하시면 됩니다. 네. 벌써 질문이 많이 들어오세요. 이 합창단은 가성으로 부르나요? 진성으로 부르나요?라는 질문도 벌써 많이 주셨었어요. 오, 네네. 그래서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립니다. 네. 저희 합창단의 색깔은 네. 맑고 어? 밝고 어. 어린 아이들의 그런 발랄한 이미지를 강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아이들만이 가진 그런 밝고 맑은 그 이미지를 강조해서 그런 통통 튀고 귀엽고 네. 그런 이미지를 제가 발성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가진 그런 이미지를 제가 직접 반주자 선생님과 함께 녹화를 해서 네. 네, 노래를 녹화를 해서 네. 직접 연습을 할 수 있게 영상으로 담아서 직접 아이들 단원들한테. 네네. 유튜브로 보낼 예정이에요. 세상이 또 좋아진 부분은 이런 장점이 있군요. 네네. 네, 그래서 아이들이 또 노래를 좋아해서 네. 하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네네. 네, 또 기회가 없어서 네. 또 못하고 있는 아이들도 현재 있는 걸로 알고 네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엄마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이 네. 발성에 대해서도 전문 코치가 해준다고 하고 동영상으로도 해서 언제든지 편안하게 아이가 연습할 수 있다고 하니 뭐 합창이 여러 장점도 있겠지만 내 애한테 도움은 될 것 같네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좀 바보 같은 질문이지만 어른으로서 제가 굉장한 음치인데 어른도 발성 코치를 좀 받으면 뭐 가수처럼은 아니지만 음치 소리는 뗄 수 있나요? 네, 98% 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희망을 가져보면 배우시면 네. 네, 할 수 있습니다. 네. 그게 좀 테크닉 기술이군요. 그럼 발성하는 방법이 예. 있군요. 노래도 배운 방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포기하고 있었는데 희망을 주셔서 포기하지 감사하고요. 마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레이디스로. 네. 드림앤 미라클 거기 레이디스는 전문가들만 가는 것 아닙니다. 같던데요. 자, 드림앤 미라클 소년소녀 합창단 발성 코치님이 또 발성에 대한 공부해 주시고 또 어떤 걸 도움을 받을 수가 있나요?
네, 발성은 노래하는데 꼭 필요한 테크닉이죠. 제가 피아노를 치는 사람으로서 네네. 피아노를 치는 테크닉을 배우는 것 같은 그런 기본 아주 중요한 시간인데요. 네. 발성을 배우고 나서는 우리가 직접 노래를 부르기 전에 악보를 읽어야 되잖아요. 그 아, 악보를 좀 이론적인 읽는 거. 아. 네네. 또 기본적인 이론들이 필요합니다. 네네. 어떤 학생들은 귀가 많이 발달이 돼서 그냥 듣고 따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뭐 가수가 불렀다든지 네네. 그러면 정말 악보를 보면 굉장히 어려운데 네. 가수가 부르는 걸 따라서 그대로 하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네네. 예, 뭐 그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그거는 너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악보를 읽는 능력을 기르시면 아. 다른 내가 모르는 노래도 네네. 쉽게 접할 수가 있고 네네. 이 리밋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 네. 음악 이론을 통해서 음정을 읽고 네. 도레미파 솔라시도 같은 그런 피치를 읽고 그 다음에 또 리듬 공부를 하면서 박자를 정확하게 같이 오. 배워 나갈 수 있는 네. 그렇게 계획을 짜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이혜원 선생님한테 발성하고 또 우리 나혜정 피아니스트한테 좀 이론이나 악보 읽는 거랑 리듬, 박자 요 얘기까지 나가니까 왠지 그냥 상상만으로도 저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가 굉장히 탄탄하게 음악을 배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까 저희가 이제 부모님한테 한 말씀 얘기할 때 우리 조민정 선생님 조금 어린 자녀 두고 계시죠? 네, 쌍둥이 있습니다. 쌍둥이, 얼마나 예쁠까. 예. 네, 지금 저 좀 스튜디오 뒤에 있는데요. 네네. 그냥 이제 2학년 쌍둥이 여자아이인데요. 네. 저는 여기 지금 계신 분들 중에 유일하게 음악 전공자가 아니에요. 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저희 아까 말씀드린 레이디스 앙상블에서 제가 소프라노를 하고 있는데요. 어머. 저 네. 자체도 제가 노래를 어느 정도 부를 수 있을 거라고 살면서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진짜요? 네. 네네. 그리고 그냥 노래방에서 그냥 다들 어느 정도 그냥 부르는 노래 어느 정도 부른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인데 네. 와서 교육을 받고 발성도 배우고 네. 악보를 보는 것도 배우고 네.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저도 그 지난 5년간 많이 발전한 저를 발견을 하죠. 뿌듯하시겠다. 네.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지만 지금 드림 앤 미라클 여기서 준비를 같이 하면서 누구든지 그냥 한 번쯤 트라이해 보면 자기도 모르게 크게 성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네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학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네네. 위치가 잔스크릭이다 보니까 부모님들의 민족이 네. 한국 분보다도 인도 분이나 아니면 다양한 민족의 부모님들을 상담을 하지만 아이의 음성을 물론 존중을 해야겠죠. 근데 그런 큰 그림을 가지고 아이들을 이끌어가는 그 기회를 주는 거는 부모님의 역할이에요. 그쵸. 그 기회에 잠깐 끌고 오는 거는 네. 부모님이 하시죠. 특히 아이가 이제 뭐 초등학생이거나 이럴 땐 더 하다고 봅니다. 네. 저도. 네. 그래서 민족별로 보면 네. 물론 차이가 확실히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횟수를 거듭하면서 아이의 성장을 보면 네. 좀 아이들에게 기회를 계속 주려고 하고 그리고 좀 좋은 길로 계속 이끌어 가려고 해주는 그런 기다려주고 좀 어느 정도 아이에 맞춰서 해주는 부모님들에게 자란 아이들이 네. 좀 발전이 크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거의 다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끄는 합창단이 사실 그렇게 이 아틀란타에 많지 않잖아요. 네네. 이 좋은 기회를 물론 그냥 난 노래 부르기 싫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노래 부르기 그냥 싫다고 얘기하는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은 사실 그런 기회를 살면서 많이 경험을 이미 안 해본 학생들이 많아요. 네네. 저희 아이만 해도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지만 어느 날은 좋다고 했다가 어느 날은 싫다고 했다가 그럼요. 네. 우리 부모들은 다 알죠. 아이들의 변덕. 그래서 네. 부모님들이 네네. 조금 더 크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선한 목표라든지 네. 좀 이런 것들을 더
잘 보시고 네. 좀 아이들을 일단 좋은 길로 저희 합창 단원으로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민정 선생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조근조근 얘기를 해주셨지만 애가 하기 싫다고 해서 한 번에 포기하지 말라 부모님들. 왜냐면 이 합창이 가지는 장점도 우리 부모님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 앞으로 우리 아이가 살아갈 미래에는 함께하고, 왜 스포츠도 팀 스포츠 부모님들이 일부러 많이 시키잖아요. 함께 해야 되는 것 때문에. 그렇다면 노래 부르는 거 좀 쑥스러워하고 우리 애는 노래 잘 못해, 엄마 나 못해요 할 때 포기하지 말고 한번 두들겨 봐라. 데리고 오면 그 속에서 아이가 성장하는 모습, 또 아이가 네.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니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라는 얘기로 들립니다. 네. 기회를 줘야지. 특히 저학년 부모님들, 초등학교 부모님들, 그리고 좀 고학년들도 그때는 이제 머리 컸다고 절대로 안 되는데, 특히 저학년은 좀 가능할 것 같아요. 초등학생들은. 알겠습니다. 저희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요. 합창의 장점이나 이런 이야기 더 많이 해서 부모님들이 좀 많이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많이 못 나눈 것 같거든요. 마지막으로 또 한 말씀씩 나눠보도록 할게요. 혹시 방송 늦게 트신 분들, 이게 지금 무슨 얘기지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드림앤 미라클 소년소녀 합창단원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모집하고 있고요. 3월 4일까지, 그리고 오디션은 3월 5일 토요일 오후 4시 애틀란타 한인교회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오디션 곡은 해피 버스데이 투 유, 노래 간단합니다. 당연히 자유곡 하셔도 됩니다. 악보 두매 지참하셔야 되고요. 자유곡 하실 때는 모집 대상은 1학년부터 12학년, 특히 9학년부터 12학년 하이스쿨 학생에게는 봉사 점수가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단원이 되시면요. 연습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5시 45분까지 학기제로 운영이 되고요. 각 분야 전문가 선생님들이 책임지고 잘 교육을 해 주십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요. 전화번호 404-884-5809번이고요. 혹시 오디션 당일날 그날 시간이 안 돼서 오디션을 못 간다 하시는 분은 동영상으로도 오디션 가능하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연 날짜가 벌써 잡혔습니다. 5월 21일 날 공연이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자, 아까 오늘은 안 나오셨지만 안무 선생님 계시잖아요. 네. 합창단원에 뭐 안무 선생님이 필요한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조금 필요한가요? 어떤가요? 좀? 합창단원 단에 안무 선생님이 꼭 필요하게 되는 이유가 네. 제가 CBS 합창단 어린이 합창단 했을 때 기억나는 게 발레 타이즈를 신고 발레 기본 연습을 했던 기억이 아직도 기억에 나거든요. 합창단원인데. 네, 그때 네네. 그 교육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네. 합창은 가사가 있는데 안무가 그 가사를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이거에 맞는 뭐 빛에 대한 노래를 하면은 그 빛을 안무로서 표현을 하는 이런 것들을 같이 표현해서 가사 전달을 최대한 해주면서 또 하나는 성장기 아이들에게 체력 증진 및 예술적 신체 감각, 리듬에 맞는 신체 감각을 멋있다. 예술적 발달하는데 신체 감각 멋있다. 네. 그런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고요. 지금 여기 모이시는 분들은 거의 경력이 15년에서 20년 이상 되시는 분들이 모여 계세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아이들에게 각자 맞는 이런 선택해서 교육을 하는 그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안무 역시나 요즘은 뮤지컬도 있죠. 그래서 저희가 그렇죠. 네, 나중 계획은 이제 여기서 뮤지컬 팀도 이뤄 나갈 거고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많은 꿈들을 가지고 저희 드림앤 미라클 소년소녀 합창단에 조인하시면은 너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주저마시고 조인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름다운 노래 부르는 시간이잖아요. 그 속안에서는 아까 전문가 선생님들 계셔서 발성도 하고 이론도 하고, 그래서 부모님 입장에서는 요것도 아이한테 도움이 되겠고 좀 계산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아이 입장으로 보면 부모님한테 해서 이렇게 놓여지고 나면 아름다운 소리와 아름다운 말로 친구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라 정말로 아이한테 행복한 시간, 도움이 되는 시간이거든요. 그게 그럼요. 스트레스로부터.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좀 많이 생각을 하셔서 여기에 조인을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아까 언뜻 뭐 앞으로의 일기단원으로 시작을 하지만 미래 꿈은 창대하리라처럼 뮤지컬 이야기도 하셨는데, 네. 음악 감독님으로서 꿈꾸는 좀 합창단의 앞으로의 목표,
이런 게 좀 들어보면 앞으로의 방향 이런 것도 저희가 조금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어떻게 예. 목표들은 이제 계획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여 있다는 모두가 함께 한다는 이제 장점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디션 양식에 보면은 아이가 악기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악기를 하는 아이들이 그 있을 해피 때 벌스데이 투유 하러 가서요? 악기가 아니라 쓰는 란에가 저는 음악 교육을 받은 적이 신청서에. 있습니다. 네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파악하면서 이제 악기가 되는 아이들을 모아서 이렇게 같이 만들 수 있는 오케스트라도 있을 것이며 노래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노래의 훈련이 되면은 거기에 안무까지 연결하면서 이제는 뮤지컬이 요즘 유행이고 아이들도 많이 좋아하죠. 네네. 그렇게 연결을 할 계획입니다. 근데 사실은 아이들이 이 합창단에 와서 많은 어린이 합창단을 지휘해보고 지도하면서 네. 드는 생각은 아이들이 때로는 힘들 수가 있죠. 그리고 선생님들도 힘든 게 모두가 다 집중을 하면 좋지만 어떤 아이들은 물 먹으라고 물병을 주면 물병을 던지고 가지고 노는 아이들이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들이 쉬운 길만은 아니지만 이 과정을 지나게 되면은 굉장히 아이들이 건강한 인성과 인격을 가지고 자라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휘자로서 제가 생각하는 합창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래를 잘하는 게 목적이라면은 아이들이 굉장히 혼나야겠죠. 근데 저는 노래를 잘하는 건 목적이 아닌 이건 당연히 따라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절로? 네, 그렇게 네, 되게 교육을 네. 하는 게 또 실력 있는 분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네. 우선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노래를 잘해서 머리를 울리는 것보다 가슴을 울리는 합창단이 되면 좋겠다. 이런 느낌. 네, 이러면 좋겠다. 그리고 또 보면은 의사들이 환자를 치료하는 그러니까 요즘 제가 의사 드라마 뭐 이런 걸 보는데 응급실에 치료하는 걸 보면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들의 노래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이 치료되고 이 아이들의 마음이 치료된다면 그 역시나 훌륭한 치료자가 아닐까. 그래서 음악의 역할로 음악이 선한 힘으로 그런 걸 해내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기억할 때 내가 합창단을 했을 때 너무나 웃음이 가득했다라는 기억이 가득했으면 너무 좋겠어요. 저는 그 부분이 부모님들이 좀 많이 초점을 가졌으면 더 좋겠네요. 아이가 모두 아이 행복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애쓰고 있잖아요. 어린이 합창단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네. 어린이 합창단을 계속 지휘를 해보셨잖아요. 네, 어렸을 때 기억이 웃음이 가득하게 기억이 되십니까? 많이 혼났던 기억이 사실은 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좀 더 너무 좋았지만 그래도 좀 한국의 그 당시의 교육은 좀 있었죠. 그렇게 됐으니까 요즘 같지 않았다. 네. 그리고요. 그랬었고 네. 또 마지막으로는 요즘 베이징 올림픽이 한참 진행되고 끝났어요, 있죠. 이제. 끝났나요? 네, 어제 폐막했어요. 네네. 네. 그렇게 되는데 거기서 어떤 선수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메달의 색깔로 본인의 가치를 결정짓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듯이 우리 아이들이 노래를 잘하고 삶에 나중에 커서 무엇이 되었느냐로 인해서 본인의 가치를 결정짓지 않고 그냥 행복하게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렸을 때 불렀던 노래들이 행복하게 그리고 어렸을 때 품었던 아름다운 꿈들이 나중에 이루어지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으면 하는 이유로 인해서 드림 앤 미라클이라는 합창단을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드림 앤 미라클이군요. 그렇죠. 네. 이름을 왜 이렇게 합창단원 이름 이 얘기를 여쭤볼까 하다가 드림도 그렇고 미라클도 그렇고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를 안 물어봤는데 요 이름을 그렇게 만든 이유를 감독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래서 네. 드림 앤 미라클 많은 의미가 들어있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네. 저희가 목표 중에 하나는 교육 목표 중에 하나는 네.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들이 여러 가지 건강한 인성과 인격 형성 그리고 또 노래라면 협동심, 사회성을 기르는 건데 거기서 또 하나는 우리가 봉사를 할 수 있는 여러 기회들을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노숙자 쉘터나 네. 아니면은 뭐 양로원이나 여러 가지 병원이나 기회가 될 때마다 그래서 아이들이 본인들의 노래를 통해서 이분들이 힘을 받는 걸 보면서 어렸을 때부터 큰 마음을 품고 자랄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을 그냥 노래만으로 키우는 게 아니라 노래를 통해서 좀 더 좋은 인성과 인격 그리고 글로벌한 시대에 어려운 이들과 함께하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이걸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1학년에서 12학년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 조금이라도 없는 시간이라도 좀 만들어서 아이와 함께 얘기하고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게 뭔지도 모르고
일단 노후부터 하는 애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네. 하지만 이런 감독님의 얘기를 듣고 아이에게 조금 더 행복하고 앞으로서 저희는 이제 글로벌 인재로 키우고 싶은 꿈들도 있고 부모님들은 또 아이가 무엇보다도 행복하고 좀 영이나 육으로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잖아요. 모든 부모님들이. 그렇다면 드림앤 미라클 소년소녀 합창단에서 함께하는 것을 훈련도 받고 그 속에서 봉사도 하는 그런 기회를 우리 부모님이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합창단원 모집이라 그래서 노래하고 즐거운 시간 이랬지만 그 이면으로 들어가 보면 왜 합창이 필요하고 또 이 시대엔 더욱더 필요하다. 그리고 감독님의 목표를 듣고 있자 보니 제가 조금 반성이 됐어요. 발성도 배워, 이론도 배워, 한글도 하면서 이거 너무 좋겠는데 이렇게 해서 내 자녀를 보내볼까 생각하셨던 분들은 그거 외에 너무나도 추가적으로 얻어지는 우리의 자녀를 풍부하게 해주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 좀 많이 조인을 하셔서 1기, 2기, 3기, 4기에서 나중에 뮤지컬 공연까지 볼 수 있는 애틀란타의 정말 1위 소년소녀 합창단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런 네. 꿈이 있으신 거죠, 우리 모두. 그럼요. 그래서 네. 지금 뭐 1기, 2기 한 5년 안에 끝내는 게 아니라 한 20년 뒤에 아이들이 저는 그때 1기 단원이었는데 그때의 노래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때가 가장 보람되지 않을까. 이게 네. 큰 보람적인 음악가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1기 단원이 되는 것도 멋지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래는 한 분씩 다 같이 마무리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저희 라디오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시간이 다 된 관계로 갑자기 또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드림앤 미라클 소년소녀 합창단의 김영정, 이예원, 나혜정, 조민정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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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드림앤 미라클 소년소녀 합창단 문의가 있으시면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404-884-5809번입니다. 라디오 정보시대에 물러갑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